사실 이번에 김호중 씨를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뭡니까? 음주죄, 음주뺑소니 이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시켰던 거 그리고 또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않다? 결국에 음주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 결국에 공소장에는 음주 여부가 들어가지 못했다. 음주 혐의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대한민국 법체가 이렇게나 구멍이 많구나. 응? 김호중이가 보여줬던 그 모습 워낙에 이거는 뭐 생중계로 보도가 되다시피 계속해가지고 행보가 보도가 됐었으니까 충분히 앞으로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음주사고 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음주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음주 사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호중이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 테니까? 김호중이 그렇게나 유명하고 그렇게나 공인이라고 하는 김호중이조차도 결국에 경찰이 음주 혐의로 공소장에 적시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일반 사람들이야 뭐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거 적시가 안 된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냐면은 김호중 씨 그 변호사 조남관 변호사가 그때 당시 분명히 뭐라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소주 마셨다. 위스키는 죽어도 안 마셨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했잖아요. 유흥주점 가보신 분들 아시죠? 가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 가봤소이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가보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유흥주점에서 소주를 마십니까? 택도 없죠, 그렇죠? 유흥주점 같은 데 가면은 위스키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끝끝내 뭐라는 거예요? 위스키를 마셨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위스키는 도수가 높잖아요. 그거 한 40도, 50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거를 갖다 마셨다라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음주 혹시 걸릴까봐. 그래가지고 소주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10잔을 마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시간에 소주를 3잔씩 마셨다는 건데 김호중 씨의 체격이 어떻습니까? 재준이 곱하기 2 아닙니까? 저 2명 붙여놓으면 딱 그 김호중 씨 그 실루엣이 나올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저 정도 체격에 저 정도 되는 몸무게인 사람도 1시간에 소주를 갖다가 3잔씩 마시면 음주 안 걸립니다. 체내에서 90분 정도까지 웬만하면 다 이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안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겠어요. 실토를 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도 절대로 0.03%에 안 걸리게끔 소주를 3, 4시간 동안 10잔 마셨다. 유흥주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번에 이제 그 유흥주점에 있던 이제 그 직원이죠. 그렇죠? 그 직원이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김호중이 혼자 소주를 3병 가까이 마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번에 또 추가적인 폭로가 나왔죠. 그렇죠? 김호중이 소주를 3병 마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김호중이 이동했던 장소가 유흥주점에서 술을 또 마셨고 자택에 갔다가 그다음에 또 음식점에 간 거 아닙니까? 음식점에서도 이제 또 마셨고 음식점에 같은 경우는 소주를 한 10병 가까이나 뭐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몇 병을 마신 거예요, 이 사람이? 3, 4명에서 소주를 갖다가 10병 맥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 음식 직원의 또 증언 아닙니까? 그럼 증언들만 종합해 봤었을 때 좋게 김호중 씨가 마셨던 소주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최소 제가 보기에는 5병이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막 강호동 씨가 온다라고 해도 음주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덩치 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최용만 같은 사람 있죠. 최용만 씨가 와가지고 3시간 동안 소주를 갖다가 5병, 6병을 맞는다. 누가 됐든지 간에 혈중 알코올 농도이 0.03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 같은 사람이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초인이니까 그분은 단식도 한 24일 뭐 해버리는 사람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됐든지 간에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마시면 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이게 증언이라는 거죠, 증언. 이 증언이다 보니까 이 종업원들의 얘기만을 가지고서 그거를 혐의에다가 적용시키지는 못해서 결국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 이번에 음주 혐의 자체가 공소장에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냐?
야, 성재준이 너가 도대체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앞으로 음주 걸린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십시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다가 혹되려고 했다가 혹을 갖다가 더 붙인 꼴이 됐다라는 게 제 영상의 결론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는 좀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김호중 씨가 한 그 행동 자체가 음주 구제 일타 변호사들의 조언과 판박이다라고 하는 또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음주 구제 일타 변호사한테 혹시 그 조언을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손 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좀 귀찮죠, 그렇죠? 그냥 뭐 손 드실 필요는 없고 그냥 손이라고 댓글 쓰시면 되니까 혹시 음주했다가 음주 구제 일타 변호사한테 조언 받아 보신 분들이 계시면 손이라고 한번 적어 보시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일타 변호사들이 조언하는지를 들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 호흡,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골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흡 측정이나 혈액 채취는 무조건 거부하래요. 기가 막힙니다. 특히나 체혈을 하는 거는 운전자 동의가 없는 경우에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까지 받아야 된다. 그럼 영장 그 신청하면 그게 무슨 뭐 10분 있다가 막 튀어나옵니까 영장이? 택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이 나오기 전까지 이미 우리 몸은 열심히 뭘 하겠어요. 알코올을 분해를 해버리겠죠. 그렇죠? 이 영장 최소한 막 몇 시간은 걸리니까 몇 시간도 아니고 막 하루는 넘게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김호중 같은 경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구속영장 혐의에서도 이번에 음주운전이 빠지게 된 겁니다. 17시간이 지나고 나서 측정을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팁이 뭐가 있냐? 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라 해야 될까 이거를? 어쨌거나 두 번째 또 만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이나 가로등 같은 거를 들이박아 버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부터 제거를 하래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김호중 소수사에 있는 사람이 먹어버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급하면 뭐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현장에서 도주한 뒤 시간을 끌라. 경찰이 연락해도 최대한 늦게 출석해라. 기가 막히게 전부 다 지금 누구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김호중 씨한테 해당되는 얘기들 아니에요. 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이번에 음주 혐의 자체가 인정이 안 돼가지고 공수처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고 방송인 이모 씨, 이 이모 씨가 그 개그맨 이모 씨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16년도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난 뒤에 9시간 뒤에 경찰에 출석했었는데 그때도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가지고 도주에 대한 거 벌금 500만 원만 선고가 됐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지금 막 케이스가 두 건이나 있는 겁니다. 그 방송인 이모 씨 라고 하는 55세 누군지 아시겠죠, 그렇죠? 55세 그 방송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결국에는 음주가 이게 혐의가 입증이 안 됐고, 김호중이도 이게 막 대한민국에 막 다 뒤집을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결국에는 음주 혐의가 적용 안 됐으니까 옳았구나 잘 됐구나 이거 개꿀이네 이래가지고 나도 다음에 음주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다가 이거 골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로 이번에 경찰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한테 음주운전 그거에 대해서는 혐의 적용이 안 됐지만 대신에 뭐에 대해 가지고 혐의를 적용시켰냐?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특가법이라는 말이 붙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특수범죄 가중처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범죄보다도 특가법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으면 배로 이제 더 형을 이제 선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가 이번에 김호중 씨한테 적용이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차라리 음주로 걸렸던 게 더 낫다. 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이 되게 된다면 이게 최대 얼마까지 나오게 되냐면 징역 15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보다도 형량이 더 세요. 그러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를 보니까 음주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음주를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이 그냥 운전을 했던 그 운전자 자체가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만 입증이 되게 된다면 알코올과는 상관없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고를 내고 치상까지 한 다음에 도망쳤다라고 한다면 뭐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위험운전 치상죄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특가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다?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센 형량인 징역 15년까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애당초 그냥 차라리 김호중 씨가 뭐 했다라고 한다면 그 차 그거 들이받고 난 뒤에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약간 좀 술 기운 같은 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택시기사님이죠. 택시기사님이 전치 2주 아니었습니까?
전체 2주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안 다쳤다는 뜻이니까 뭐 이렇게 음주운전 한 티가 조금 난다라고 해도 굳이 그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음주운전을 막 그렇게 막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그냥 합의 봐가지고 그냥 뭐 좋게 합시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끝끝내 숨기려고 했다가 뭐도 하고 막 메모리 카드만 먹고 막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메모리 카드 먹고 무슨 뭐 옷을 입혀가지고 매니저를 갖다가 대리자수를 싣고 별의별 난리를 쳤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징역 15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그 김호중 씨의 케이스가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그 야당에 있는 그 이슈로 시작하고 명자로 끝나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더더욱 김호중 씨의 케이스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혹 되려고 했다가 혹 두게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 그 이슈를 시작하고 명으로 끝나는 그분 같은 경우는 혹을 그냥 하나 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범죄하면 하더라도 5개, 6개 혹이 있었으니까 5, 6개를 그렇게 막 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그냥 얼굴에 그냥 혹으로 다 뒤집어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 아마 모습이 나중에 우리 이슈를 시작하고 명자로 끝나는 그 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네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팁 괜히 하셨다가 이렇게 김호중 씨 꼴 나지 마시고요. 음주운전 당연히 하지 마셔야 되겠지만 했다라고 해서 걸렸으면은 그냥 빠르게 실토하고 빠르게 처벌을 받는 편이 조사에 협조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뭐 아쉽게 됐지만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본인의 잘못이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자숙하시고 반강제적으로 좀 자숙하시고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본인의 운명은 본인이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